저희 그렇다고 저희 5분 일찍 시작한다고 5분 일찍 맞아요. 5분 끝내주시면 몇분 아니야? 저희는 그냥 18분에 끝내주세요. 학원정 기준으로 1분이야. 고용 그런 기준 시간 따라 급여를 쌤은 너무 일찍 오세요. 선생님이 뭐 있지? 근데 쌤 제일 일찍 오시긴 한데. 쌤들 중에 제일 일찍 와요. 종씨 살거 없었어. 수업 무슨 다른 선생님들이랑 놀면 되잖아요. 선생님 왕따야. 수학 노트 가져왔는데? 예. 나이 제일 많으시잖아요. 반유, 네. 시연, 채원이는 오늘 밤을 보고 왜요? 오늘 오는데요? 선생님 시간. 아니요, 이따 와요. 아 선생님 시간. 그러니까 와요. 하나 그러니까 쌤 시간에 있다 땀이. 오면 아니 6시 좀 넘어서 온다니까. 유담이, 네. 준혁이, 원장님이 김은경이, 없어. 정현이. 네. 정현이 왜 출결 시간만 했어? 있어? 없잖아. 그치 없는 거지. 현우, 지훈 오늘 못 온다고 했고 민규. 예? 제 이름 불렀어 방금. 이 새끼 대답 안 했어? 야씨. 두 번째로 불렀어요. 내 이름 자, 불러. 중요한 시골이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습니까? 여러 가지 힘들 마찰력까지 끝났지요? 운동 마찰력 했지요? 네 했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생각해 본 후에 심화 이야기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뒤쪽에 숙제 오늘 정식으로 드립니다. 네. 자, 마찰계수의 특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너 물리 C 발이라고 쓰려고 그랬지? 욕했어. 아니 물리 시발점. 그러니까 물리를 시작한다고. 우리 시발놈? 아 이거 공규야. 어쩌라고. 몇 쪽이야 몇 쓰레기다. 몇 쪽이야 몇 쪽이야 196쪽 거기까지 열심히 해. 아니 나도 모르겠어. 이 시기들아 좀 중요하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맞아. 자, 마찰 각의 측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 마찰 각의 측정이 아주 옛날에 과학고 입학 문제였어요. 그래서 해드리도록 하죠. 과학고 몇 기? 인천과학고가 지금 31기가 입학하는데 인천과학고 2기 시험 때 나왔던 문제. 네. 30년 정도. 30년 전 문제. 자, 어떻게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뭐야? 살펴보자. 내려다고 볼게요. 여기 마찰을 시키고자 하는 판때기를 바닥에 경첩으로 연결해 놨어요. 경첩이 뭐지? 저거. 저 누런 거. 보여? 영어로 힌지지, 힌지. 문 옆에 문에 저거 이거. 원기름 철판 있어. 자, 경첩은 내 마음대로 면을 회전시켜 줄 수 있잖아, 그렇지? 경첩을 회전시켜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물체를 하나 올려놨어. 물체를 올려놨어. 물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안 움직여요.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서서히 올려줍니다. 쭉쭉쭉 올려줘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 있대요. 자, 올려줄 때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지금 어떤 힘이 작용할까요? 수직항력. 아래로는 중력. 중력이 작용하겠죠. 중력은 mg라고 쓰기로 했지요. 네. 자, 그리고 이 경사각도를 세타라고 하는데, 자, 얘는 면의 수직한 윗방향으로 수직한 벽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물체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자, 반성을 하는 시기를 김시영, 너 그럴 거야? 선생님이 뽀뽀해 줄까? 여태까지 인규만 받았던 혜택인데. 혜택? 자, 얘는 내려오지 않으려고 뻗팅기는 힘이 작용하지. 그 힘이 바로 뭐야? 마찰력이란 말이야. F마라고 쓰기로 하죠.
그래서 물체는 지금 세 개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각도를 적게 해서 움직였던 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안 움직여. 움직여. 이때 두 힘은 수직이잖아, 그치? 네. 힘의 평형 관계에 있기 때문에 힘들을 분해해보자는 얘기야. 어떻게? 마찰력과 나란한 방향과 수직항력과 나란한 방향을 분해해보지. 그러면 mg를 분해하면 요각이 세타가 되지. 그러면 내려오려는 힘은 얼마가 되니? mg 사인 세타가 되고. 오전으로. 자, 수직으로 누르는 힘만큼은 얼마? mg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진상을 받고 학교 내신 문제였어요. 이 상태에서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대. 이 물체에 작용하는 정지마찰력은 얼마일까요? 정지마찰력은 얼마지? 그렇게 보면 수직항력 곱하기 정지 마찰 개수 곱하기 최대.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네. M 플러스 MG 사인 아닌데 비슷한데. 모르겠어요. 2분의 자, NG. 물체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정지마찰력 작용한단 말이야. 이 정지마찰력은 항상 외력과 크기가 어때? 같다. 그럼 정지마찰력이 얼마지? mg 사인 세타인 거야. 정지마찰력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단 말이야. 외력과 항상 크기가 같지. 그래서 이 순간에 정지마찰력은 mg 사인 세타야. 근데 네? 자꾸 쌤한테 욕하고 지랄이야. 나는 눈이 뻑뻑해서. 렌즈 꼈어? 네. 오우씨. 멋있다. 못 어릴 찍네. 때 렌즈 끼면 각막 손상돼갖고 나중에 라식 라섹 못한다. 왜다 아니, 라섹을 할수 하세요? 있어요. 아니 라섹은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컨택트 렌즈가 눈에 쭉 달라붙어가 안 근데 떨어져. 안경 쓰면 겨울철 눈 위험해. 자, 왜? 나나. 아 라면 먹기 아니 힘들다고? 그 예전 놀다가 버스 타면 바보 되잖아, 그치? 안경이 깨져가지고. 아, 버스 타면 안경 쓰면 바보 어떻게 되잖아. 안경이 왜 이렇게 줘? 겨울에? 그눈 지랄. 지가 양쪽 눈에서 지랄하다가 떨어져 왜 깨졌겠지. 여름엔 잘. 안경 자, 잘못.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이거를 보니까 얘를 점점 더 들어 올렸어. 더 많이 들어 올렸어. 그랬더니 얘가 미끄러지기 시작했대. 미끄러지는 순간에는 무슨 마찰력이 작용하지? 운동.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 운동. 자, 그렇다면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얼마라고 했지? MSN. US 곱하기 수직항력 n이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 지난 시간 정의했던 거란 말이야. 자, 그렇다면 물체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방향의 힘들의 합을 구해봤어. 앞에 있는 기호는 뭐라고 했지? 앞에 있는 기호 볼까? 시그마. 시그마 무슨 뜻이야? 다 더한다. 뒤에 있는 힘들은 모두 합쳐졌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합기호야. 수학에서 합기호. 야! 떠들고 씨. 니네 다음 시간에 내부탱이로 분산시키 하나 줄까? 거기 있으니까 불편하지, 그치? 얘 새끼들 때문에. 아니 그지 같은 새끼들 다리를 왜 이렇게 떨고 지랄이야? 귀뚜라미냐? 이것도 다리 접힌 게 귀뚜라미 뒷다리인데? 풀어뜨려갖고 볶아먹으면 맛있는데? 자, 그러면 작용한 힘들의 합은 아래로 내려올리는 힘으로 mg 사인 세타가 작용하고 안 내려올리는 힘으로 USN이라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해서 이 합이 뭐가 되는 거지? 0이 될 때. 자, 얘는 뒷면에 나란한 방향을 X방향이라고 할 때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고 Y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들의 합을 살펴보면 얘는 윗방향으로 수직항력과 아랫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가 나타나는데 이 값이 뭐가 됐어? 0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직항력 n은 얼마일까요?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얘를 대입해보자. 오케이? 네. y축에 대한 수직 항력값을 x축 운동에다 대입해보자. 그럼 얘는 mg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미안해 이거 사인 세타야. 자 사인 세타 마이너스 뮤 mg 코사인 세타가 0이 된 거예요. 이거 s라고 써야 되겠다. 자 그렇다면 mg 지워줄 수 있지? 네. 자 그렇다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뮤 s는 얼마가 됐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돼버렸지. 그쵸. 따라서 뮤 s라는 값은 뭐가 될까? 코사인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야. 이 값이 뭐가 되지? 탄젠트 세타야. 이 탄젠트 세타가 바로 막찰각이다. 그렇다면 이 막찰각을 측정함으로써 거기에 탄젠트가 미끄러지는 순간에 그 각을 막찰각이라고 했거든. 그 각을 막찰각이라고 했을 때 그 막찰각의 탄젠트 값이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찰 계수 값이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마찰 계수 구하는 문제로 요 방식대로 옛날 인정받고 2회 입학할 때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볼까요? 자, 이번에는 왜 시원아 왜 실실 쪼개고 있어? 쌤 보니까 좋아? 실망하는 표정으로 아니 그런데 자, 이번에는 88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자. 88? 구려. 압력이요? 너네는 요즘 지구가 하도 모든 네. 어디 하고 있어? 저희 그 오늘 해면역으로 막 이렇게 뒤틀리는 거. 오, 스코프 배운 거야? 예. 헐. 자, 그러면 전기유체대 압력, 부력, 저항력에 대한 이야기를 심화학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에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저항력이라는 부분과 오케이? 저항력이라는 부분과 또 부력이라는 부분이 영재학교 또는 과학문제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자, 좀 더 심하게 나가면은 유체역학에 대한 법칙들이 나오는데 현재 그게 중학교 교과에 빠져 있어. 그래서 탐구 활동 등에는 많이 쓸 수 있지만 과학고 입학 또는 영재학교 입학에는 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 약 10여 년 전에 한과형 문제가 있었어. 자, 한과형 문제가 있는데 어떤 천장에 용수철을 매달아 놓은 거야. 거기에 물체를 갖다 놨어. 이 물체를 당겼다 놓으면 어떤 운동을 할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운동을 하겠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 형태로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어떤 상황이 됐더니 저 물체의 변이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됐대.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질문을 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얘는 움직임에 대한 증폭이야.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찾는 게 한과형 입학 문제였어. 쉬워. 왜 그럴까? 탄성력 때문에. 탄속력으로 원래 상태로 돌려줘. 장력 때문에. 장력? 실이 없는데. 용수의 휴지. 어떤 애들 여기 끊어져서 그렇대. 붙어 있어. 왜 이런 일이 생겼어? 부력. 부력이지. 우리 중력. 중력? 우리가 아는 힘 다 하나는 나오지 않아. 양력. 반성력. 양력 미친. 상식적으로 생각해. 상식적으로. 부딪히면서. 그렇지. 뭐라 했는데? 저항력이잖아. 아니 뭐 얘가 움직이면 여기 주변에는 사실 공기 같은 게 있잖아. 실제 상황에서 공기 같은 게 없으면 얘는 계속 똑같은 진동 형태를 갖게 될 거야. 달에서는 진짜 비슷해요. 달에서? 달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야 돼.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 한번 해보요. 근데 실제로 집에서 이건 아니어도 다른 집에서 해볼 수 있어. 실을 1m 정도 길이를 딱. 그 다음에
추를 매달아. 추가 될 수 있는 건 집에 한 500g 정도짜리 물질 있잖아. 절대로 쓰는 거야. 가급적 부피가 작은 걸 구하면 돼. 운동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좋은데, 그래서 얘를 앞정에다가 매듭을 져갖고 저기 문자 위에 있지. 거기에다 꾹 박아봐. 그리고 당겼다가 놔봐. 아주 크게 당길 필요 없어. 살짝 당겼다가 한 30cm 정도 당겼다가 놔봐. 걔가 언제 멈출지를 한번 찾아봐봐. 참고로 선생님이 옛날에 진각 졸업한 선배 때문에 학원에서 그 실험을 해준 적이 있어. 실험을 해준 적이 있는데 3시간 지났는데도 진폭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비슷한 질량의 큰 물질, 부피가 큰 물질을 갖다 해봐. 그럼 걔는 생각 밖으로 엄청나게 빨리 멈추게 될 거야. 과학 탐구 과정이 있네. 이게 과학 탐구 활동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걸 우리는 단진자라고 하거든. 단진자의 저항이 있을 때 비교해갖고 하는 것도 좋은 과학 탐구 활동이 될 것 같아. 예? 그럼 일단 찾아볼게. 단진자를 찾아봐야 되겠지. 우리 집에서 실험을 해보는 거야. 부피를 크게 해갖고 공기저항을 크게 해서 실험한 거. 부피 작은 녀석에 대해서 실험한 거를 두 개를 비교해주면 아주 좋은 학습 자료가 될 것 같아. 그걸 보고서를 만들어갖고 학교 선생님에게 제출해. 탐구 동기, 탐구 목적, 그 다음에 탐구 과정, 탐구 결과, 그 다음에 느낀 점 5가지 정도를 써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은 어휴 우리 얘기 잘했구나 해갖고 생기부에 올려주셔. 그게 나중에 과학고나 영재학교 갈 때 좋은 자료가 돼. 생기부를 제출하거든. 특히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해서 생기부에 올려진 거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 그럼 그거 보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거든.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갖고 뭘 쓸 수 있어?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단 말이야. 너희들도 올해 1년 동안 한번 강제적으로 할까? 수학 또는 과학 동아리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사람. 저 1학년 때 수업 2학년 때도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수학 또는 과학 동아리 하고 지금 있는 방학하는 여자들 아니 학교에서 그러니까요. 방학이잖아요. 학교 동아리 활동할 때 과학 동아리, 수학 동아리 하는 사람 손 들어. 또 수학 하시 수학이 안 해? 무슨 동아리? 중해봐. 과학을 했던 적 했던 적이 아니고 지금 겨우 1년이 아니 그래 지금 방학인데 동아리를 못 아니. 하시는. 방학 말고! 그런 적이 있지. 무슨 같은 말. 조용히 하네. 진상들. 전화 와가지고 동아리 없는데 그 전에 학교는 그 AI 동아리. AI? 그럼 정보네? 네. 정보 그럼 파이썬? 파이썬 할 줄 알아? 그거는 엔트리하고 스크래치야? 네. 에이씨 파이썬 공부해야지. 엔트리 스크래치 장난감이잖아. 엔트리 완전 장난감이던데? 토끼 진짜 막 갖다 붙이니까 파살표 찍 하던데? 막 보여가지고 그냥 영업했었어. 영국 아니 동아리. 영어가 아니라 영어 보고 있어. 차세대 황정민 나오고 전두광. 동아리가 2학년 너는 여기 어디다 생각? 저 뭐야? 정말 동아리. 얘 상담 동아리. 나 또래 생각. 또래 생각. 저 또래 생각이. 너 그럼 수학과 활동한 게 1학년 때 하나도 없는 거야? 와. 자소서 뭘 쓰려고? 그러게. 쌤 그럼 2학년 때 왜?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최대한 진짜요? 너 2학년 때는 수학 또는 과학 동아리 해야 돼. 근데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학기별로 달라야 좋을 거. 1년에 하나 보내. 학기당 보통 1년에 하나. 1년에 하나예요. 아씨 쓰기가 계속 노래 상담 없지. 아니 저는 그 동아리 전지 영어를 몰랐어요. 그냥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간 거.
과학 동아리는 먼저 공지가 있어. 동아리 쓸 게 없잖아. 몰랐어. 아니 그 자소서 쓸 게 없잖아. 그 벽에 붙여놨어. 지금 과학부 기준으로 인과학, 진과학 모두 다 수학 활동 3가지, 과학 활동 3가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진짜요? 전문적으로 출연료 빠스. 그럼 이게 우리한테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구조인데 1년에 동아리가 하나도 조용히 하네. 쌤 동아리 말고 딴 것도 되죠? 걔 친구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활동해서 아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야 돼. 어떡해? 이 중에 너는 그래 친구도 없어 큰일 났네. 이 중에 혼자서 왕따야. 국도에서 아, 슬퍼. 오줌 누고 다녀. 그래? 복도 방뇨하는 애. 진짜 노상방뇨예요? 복도 방뇨지. 아 슬프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기술에서 써야 된단 말이야. 300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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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자. 어? 네. 알겠니? 네.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 활동, 수학 과학 활동을 해야 돼. 선생님이 최근에 과학고 떨어진 선배들을 조금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더라고. 자소서가 엄청나게 훌륭하게 잘 쓰여져 있어. 자소서가 훌륭하게 잘 쓰여져 있는데 문제는 성적. 아니 성적도 중요하긴 한데 자소서에서 한 수학과학 활동이 생기고야 없어. 그럼 학교에서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지? 그쪽에 있구나.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인터넷에서 긁어 모아가지고 활동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번에 진과학 입학한 선배 중에 여러분들 5호 만들기라고 알고 있니? 네. 그거 했었는데. 그 진과 가서. 물방울 떡이요? 우리 진과 가서 했었잖아. 우리. 물주머니 만드는 거. 이 5호 만들기가 요즘 잘 안 해. 근데 생기부에 5호 만들기가 있어. 걔도 수학과 활동은 별로 없는데 5호 만들기를 알차게 썼어. 알차게 써갖고 그 친구는 합격했단 말이야. 자소서 멋지게 쓴 선배는 떨어졌어.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돼? 자소서 내 활동들이 최대한 생기부에 실려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든 보고서, 탐구 보고서를 만들어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해. 알겠어요? 네. 이걸 제출하는 활동을 계속해. 과학 선생님, 야 징그럽다 이제 그만하라 할 정도. 수학과학 동아리 못 든 친구들은 꼭 그런 활동들을 해서 채워주셔야 돼. 알겠니? 예.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떡해. 포트폴리오라고 하지. 그 우리 뭐 프린트아웃 사고 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수학과 활동을 함께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앞뒤로. 자, 여러분들 파일로트 아시지? 비닐 봉다리가 들어있네. 네. 그 파일로트 하나당 하나를 넣어주는데 내용은 탐구 주제, 그 다음에 탐구 동기, 탐구 목적, 실험 목표가 되겠지. 네. 실험 목표, 탐구 과정, 탐구 결과, 느낀 점. 이거를 세분화시켜서 문서로 작성해. 그 파일을 자기가 하나 컴퓨터 익숙한 곳에 어딘가 찾기 쉬운 곳에 보관을 해놓고, 보통 바탕화면에 놓으면 가장 편리하지. 선생님한테 바탕화면 있어도 못 찾아. 너무 많이 튀어나가고. 바탕화면에 해서 언제든 찾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백업본 필요하겠지. USB에다, 요즘 USB 다이소하면 16기가짜리 3,000원이면 사지. 우와. 다이소에서 알리에서는 1,500원이면 사. 그래서 알리 다이소에서 방식으로 네. 오늘은 2주 정도. 왜 이렇게 알리 줘? 알리 미치게 좋아서 알리 사. 알사 왜 그러냐면 알사 이 새끼야. 왜 그러냐면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사도 다 중국 서고 들어가고. 예? 중국 서 어차피 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게 거의 없어. 근데 가격 차이가 하늘과 땅이야. 좀 불편해서 그렇지. 오래 기다린다. 진짜 빨리 와야 7일. 요즘 택배 5일 배송 못 아침에 시키면 저녁 때 오잖아. 제일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급하게 필요한 거 아니라면 이게 진짜 굳이 빨리 살 필요 없잖아. 비싸게. 빨리 사라. 20만 원, 우리나라에서 20여만 원 하는 기구가 있어. 가게 갔더니 7,000원이야. 오? 근데 골 때리는 게 다이소 가서 하다못해 코털 정리기 있지. 다이소 가서 코털 정리기도 5,000원이야. 배터리 미포함 5,000원. 근데 여기는 막 전자 부품이 잔뜩 들어간 장치인데 7,000원, 8,000원? 겨우 못 하나밖에 못하고 세 칩밖에 없는 코털 정리기하고 비교가 되겠니? 아 프레시도 되는구나. 근데 내가 하면 프레시가 필요가 없잖아. 코털 넣고 막 스쳐대는 코털이 정리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알리가 한국에 오면 이게 가격이 뭐 작게는 대여섯 배에서 심하게는 뭐 10배 이상이 뻥튀기 되니까 알리 사람. 이상하게 오는데. 아, 어차피 중국 새끼들 만들어 내가 비싸게 사냐 싸게 사냐 사기만 안 당하면 그러니까 사기당하면 어떡해. 가끔 중국 쓰레기고 그러니까 뭐 시키면 막 볼펜 같은 거고 막 그런다. 아이씨 볼펜 시켜 볼펜을 치냐 아, 옷을 시키면 불편해. 막 의자 시켜서 볼펜 한 사람도 봤단 말이야. 어떤 미친 아니 프라이팬 같은 것도 시켜도. 아, 제가 봤어요. 프라이팬 시켰는데 볼펜이 왔다고? 맞아? 아 걔가 이런 볼펜을 주문했을 거야 아니 그 탕후루 만드는 그 프라이팬 그거 사. 탕을 왜 처먹어 아니 제가 탕후루 아웃꼬치. 봤단 말이에요. 얘들아 돼지 좀. 탕을 먹을 거면 과일 먹고 설탕을 들고 똑같은 맛이야. 일리. 왜 설거지도 하기 힘들다 엄마 귀찮게 그런 짓 하니? 탕으로 만들다 화상 입은 애들 되게 많대지 네. 설탕 시럽의 온도가 한참 높아 100도보다 훨씬 더 높아 그래서 피부에 닿으면 얘가 끈적거리기 때문에 들러붙어 있단 말이야 안 떨어지면 화상이 막 심해 차가운 물로 하면 막 굳어가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빨아먹는 그럼 거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소금 부어야 되나? 이게 어디서 봐? 아무나. 그래서 요거를 만들고 필요한 거는 사진 같은 걸 다 찍어 그래갖고 컴퓨터에는 폴더별로 탐구 주제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씩 넣어놓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갖고 얘를 묶음에 갖고 넣어 자료 같은 거 또는 결과물 같은 거 만들 수 있는 것 넣어 그래서 보관을 해 꼭 해야 돼 그러면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이것만 요약해서 쓰기만 하면 돼 알겠니? 지금 뭐 활동 하나도 안 해갖고 이걸 개발 보려갖고 뭘 할까 하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 다 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과학고 영재고의 목표 갖고 있는 친구들은 꾸준하게 이 활동을 계속해서 해라. 지금 3학년 올라가는 선배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딱 한 명이 했어요. 이렇게 만든 거. 누구예요? 누구요? 너네 선배. 누구? 도훈이 선배. 아 유보원 네. 우리 누나 친구. 뭐 어떻게 뭘 어떻게 한다고요? 이걸 포트폴리오 딱 만들어 갖고 있어. 어, 이 친구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해줬거든. 따라하면서 꼭 준비해놔 다 해놨어. 그래갖고 들고 왔더라고. 내놔! 그랬더니 여기야. 잘했어. 그럼 존경받을 만한 선배지. 자, 그 누나 과학고 쓰는 거 아니죠? 그럼 나 공부 잘해? 과학고 쓸 것 같은데 영재학교 나못 써보라고 그랬어. 왜요? 잘해요? 그 누나 공부 완전 잘해. 잘해? 오래 해요. 맨날 연애하던데. 쓰레기하고 틀려. 잘해요? 제가 쓰는 줄이에요? 아닌데. 유담이 우주 쓰레기 아니야? 호비? 그러니까 요거를 꼭 활동을 해. 알겠지? 2학년 때는 진짜 최대한 많이 만들어놔야 돼. 네. 저기 남자 선배 한 선배 같은 경우에는 영재원 수업까지 해갖고 주제를 한 20몇 개를 보내놨더라. 방문. 이거를 다 했습니다 하고 보냈어. 아니요? 그래서 지금 보내긴 했는데 그 선배 같은 경우에는
내용 파악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포트폴리오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어떤 활동했었어 딱 읽어보면 기억이 날 거 아니야. 그치? 1학년 때 과학 활동했던 사람도 미리 딱 만들어. 알겠니? 네. 나중에 자소서 싸움이야. 과거 입시 2단계까지는 자소서 싸움이야. 기본 학교 내신은 계속 A 위주로 가야 돼. 자소서 싸움이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해둬라. 네. 공부는 3단계야. 근데 3단계 질문들은 중학교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아. 조만간에 놀란 걸 나중에 대줄 거야 학기 중에. 네. 그래서 꼭 요거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안 들은 친구들도 해라. 양식은 학교에서 주나요? 양식 네. 아니면 저희가 그냥 한글에 쳐요? 한글로 쳐야죠. 근데 그 양식을 쌤이 다음 주쯤에 한번 공유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쓸 거예요. 그래요? 쓸 게 없긴 한데 최대한 써볼게요. 그런 형태로 양식을 만들어서 학교 선생님한테 제출하면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이 칸은 만들었는데 칸은 없애야 돼. 마치 보고서 쓰거나 논문을 쓰듯이. 그러니까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은 학교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실 거예요. 학교별로 그런 대회들이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 과학탐구대회 같은 것. 그래서 그걸 주제로 학교 선생님들이 대회 내보낼 거예요. 거기 대회 입상하면은 또 생기부 하나 올라가네. 그렇지. 과거 들어가기 전에 시험 보나요? 왜 봐? 과학부 시험 안 보고. 면접 나가는 거야? 뭘로 봐? 1차 3단계 있잖아. 창의전. 1차는 서류 전형이야. 과학부 같은 게 1차는 서류 전형, 2차는 소집 면접이야. 1차에서 조용히 해. 다음에는 지금 내신이 좀 위험하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자소서 바탕, 교과 내용 바탕, 생기부 내용 바탕으로 질문을 하신단 말이야. 그 질문하는 거를 다 똑바로 올바로 대답해야 돼. 그 다음에 3단계는 창의 전형. 옛날에 인성 포함됐는데 인성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다 쓰레기인데. 그래서 창의 전형인데 이 창의 전형은 중학교 교과 내용을 위주로 과학 같은 내용 거기에서 창의력보다는 과학적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해. 어떤 거는 또 창의력도 있어. 기발한 아이고. 근데 과학적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형태로 나타내죠. 예를 들어서 재작년 인천 지역 과학고 입학 문제 이런 게 있었어. 어떤 아이가 캠핑 가서 나타나는 일들을 묶음으로 이제 제시문으로 주어졌어. 근데 이 아이가 캠핑 갈 때 불을 붙이기 위해서 석유통을 갖고 갔대. 근데 석유통이 금속으로 만든 석유통이래. 석유를 다 썼어. 얘를 부피를 최소화시켜서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려고 하는데 나쁜 애지. 집에 갖고 와서 재활용하면 되는데. 그럼 더 자원 낭비 안 되잖아. 그럼 부피를 최소화시키고 싶대. 준비물들이 주어져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거. 쭈그러뜨려야죠. 워낙 쭈그러뜨리는데 어떻게 쭈그러뜨리냐 아직 방식은. 이렇게 발로 발로 밟아? 납작하게. 과학적인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그게 자, 어떤 방법을 해주면 좋을까? 불로 태워요. 양철통이야. 자, 불 붙은 물체, 불에 탈 수 있는 물체를 넣고 불을 붙여줘. 그럼 연소가 되지. 그럼 내부에 산소가 대부분 다 연소가 되고 소량의 이산화탄소가 남을 거야. 그리고 식기 전에 뚜껑을 막아. 그 다음에 위에다가 찬물 같은 걸 부어줘. 그럼 압력의 차이 때문에 찌그러지겠지. 다미 같은 친구가 하나 있었어. 모하고 원장 딸이 되는데 어릴 때 본 것 같은데 얘는 과학고 면접장에 가서 이랬답니다. 준비물에 삽이 있었어. 삽으로 두들겨 패서 찍어놨다. 꼭 누구 닮았네? 경이 닮았네. 저는 아니에요. 다미가 너 그랬잖아. 발로 밟는다고.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쓰면 다 준비물에 발이 없었어. 발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발 없는 사람이 있어. 저 같은 사람. 장애인들.
너 지금 장애 비한 거야? 아니 장애인들 드립거리고 싶어.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웃겨갖고 학교에 소문이 다 난 거야. 떨어졌어요? 야 어떤 애가 와가지고 그랬댄다. 통화시켜줬겠지. 떨어? 당연히 떨어지지 바보야. 근데 담임은 그런 질문 안 받을 것 같아. 아니 쌤, 저 과학고 갈 거예요. 일단 얘 좀 문제가 있어. 학교는 어? 1차가 지나가던 애벌레도 영재학교는 다 없다는 회식의 필수죠. 영재학교는 1차가 이제 대부분 서류 자소서 검토해가지고 1차를 뽑아. 2차가 창의 전형이야. 그리고 3단계는 집체 교육을 해. 그래서 탐구 활동을 수행하게 해. 그래서 탐구 자세라던가 또 협동 관계들을 면밀하게 관찰해서 그거를 뽑아.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전형에 AI 무슨 추적 전형인가 뭔가 생겼거든. 그럼 몇 달 동안 아이들 관찰하나 봐. 저거 무섭다. 스피킹. 그러면 징그럽기 싫어. 자 88점. 그래서 포트폴리오 꼭 만들어 놓자. 방학 때 네. 만들 준비를 갖추자. 만약에 안 돼 있으면 수학과학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서 쓸 수 있는 머리를 내가 골라서 쓸 수 있게 꼭 해놓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쌤, 꼭 준비합시다. 2학년 때 최대한 많이 하면 1학년 때 못한 거 보완할 수 있어요? 그럼 쌤한테 카톡 해도 돼요? 나한테 네. 저런 거 물어보고 그 물피오 채널, 아니 이거 채널 보니까 검색해야 돼. 아니 채널 검색해야 된다고. 물피오. 자, MULPIO. 전혀 저 스토킹 아니? 경제적인 스토킹이 아니지. 알려줬잖아.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봅시다. 압력에 대해서. 이 압력에 대한 주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압력은 기호로 뭐라고 쓸까요? P라고 아, 왜 P죠? pressure. 오이, 바람 불리고 있네. 저 새끼는 영어 진짜 못하는 녀석. 맨날 불기만 하지. 나중에 영어가 동그라지겠어요. 쌤 영어 잘해요. 영어가 동그라져요. 내가 더 잘해. 불려서. 자, 압력이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기본적인 얘기부터 한번 보자. 밀도부터 한번 볼까? 밀도는 물리에서 기호로 쓸 때 로라고 써요. 그리스 문자야. 로. 얘는 로라고 불러요. 그리스 문자. P. 피랑 라. 다를 게 없네. 러시아가 그리스와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면은 뭐라고 하게? 로요. 똑같이. 얘가 얼 발음이나 얼 발음.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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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제 입좀 인기가 제일. 살짝 내 인기가. 자, I love you. 이게 이 막. 자, 그래서 밀도 그 다음에 화학에서는 D라고도 써요. 아, 맞아요. density. 그래서 어떤 거를 써도 다 밀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요? 밀도의 정의는 빽빽한 이거 같은 척. 내립니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맞아요. 부피분의 질량. 자, 여기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는 것은 단위 부피가 갖고 있는 질량이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단위 부피당 질량이다. 자, 얘는 위에서 나중에 조금 고급스럽게만 해요. 단위 길이당 질량, 단위 면적당 질량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할게. 자, 그러면 밀도 구하는 식은 어떻게 구하나요? 밀도 구하는 식은 V분의. 수학 시간에 많이 했죠.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오케이? 단위는 어떤 단위 쓸까? 질량의 단위 원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써줘요. 자, 또는 많이 쓰는 건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를 많이 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기호로 나타내주면 단 것 같다. 로라는 값은 V분의 M이라고 해요. 오케이? 또는 질량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로 PV. V라고. 아, V. 오케이? 네. 질량은 로 V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밀도예요. 네. 오케이? 자, 이게 밀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1g/세제곱센티미터를 자 kg/세제곱미터로 환산해 보자. 자 얘는 몇 킬로그램이지?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이지. 네. 나누기 1cm는 미터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지? 100분의 1미터가 되지. 이렇게 됐어. 지수분만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이거? 지수만 생각하면 이거 10의 10의 마이너스 2분의 1 6 10의 3분의 1 10의 3제곱분의 1 10의 마이너스 10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3제곱 100 빼기면 안에 100만이다. 아 100kg? 마이너스 1. 100kg. 많이 깊어 아니 얘들아 10의 3분의 1 아니 그러니까 10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아 10의 세제곱이네 그냥. 그렇지 천이야. 맞아. 아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빼야 되니까 분수 안 마이너스 3 들어요. 더하기 6이잖아. 이만큼 이해돼? 네. 얘는 10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얘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지. 네.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이니까 10의 세제곱이 되겠지. 네. 천이야. 이해 안 됐다. 아 됐어요 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환산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물은 4도씨의 밀도가 1g/세제곱센티미터예요. 와 물의 밀도. 오케이? 자, 한편 비중이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아빠가 계속 저 비중 몰라가지고 과학 못한다고 뭐라 했대 자, 비중은 S라고 써요. 시현 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렇게 구해요. S는 0도씨 때 미안해. 4도씨 때 물의 밀도 물의 밀도에 P도씨 때 물질의 밀도 얘는 단위가 있어 없어? 밀도분의 밀도니까 얘는 무단위. 무단위 단위가 없다. 자, 이때 만약에 S가 1보다 크대. S가 1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반응할지? 물에 가라앉는다. 왜? 4도씨 때 물의 밀도가 1이잖아. 또는 1000이라고 쓰는데 저걸 쓰면 1이라는 말이야. 그거에 대한 물질의 T도씨 때 밀도가 되니까 숫자가 없는 물질의 밀도가 되는 거야. 물의 밀도보다 크니까 얘는 어떻게? 가라앉는다는 거지. 반면에 S가 0이면 중간에 위치하지. 뜨지도 않고 가라앉지도 않는다. 시험에 수업 듣는 게 망칠래? 실장님한테 가서 반성도 쓰고. 얘 진짜 태어난다며 그런 거 맞아요. 그 원장님 귀에 들어가면 태어나는 거죠. 왜? 쟤네 벌 받았어요. 누구? 얘 전현우 빼고 셋이 그 원래 2m 이상 붙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사실 붙어 있는 것도 원장님 귀에 들어가면은 한 명 잘린단 말이에요. 원장님이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이렇게 2m 이상 안 붙어. 아 근데 있으면은- 이니까 어떻게 저분 내지 말라고 네. 그래가지고 너는 그럼 한 명 1강의실 가 잘리겠대요. 있고, 너는 3강의실 가 있고, 너는 4강의실 가서 인거스. 9강의실 가 있어. 저거 왜 구분이? 너가 제일 숫자가 높으니까 너는 이제 슬슬 갈 때가 네가 제일 됐다니까? 구리잖아. 맞아요. 너무해 S1이 1보다 작으면 얘를 물에 뜬다 뜬다. 아시겠죠? 네. 이게 비중이야. 아빠한테 할 말 생겼다.
아하. 저 비중 알아요? 4도씨 때 물의 밀도에 대한 T도씨 때 물의 밀도 B예요. S가 1보다 큰 물에 가라앉고요. S가 물보다 작으면은 1보다 작으면 얘는 떠요. 시연이는 물에 닦여.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압력이란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 압력 쬐잖아. 압력. 저 이거 요즘에 화학 시간에 좀 배웠는데 기체할 때. 이건 기체 압력이 아니라 그거야. 그 똑같아. 네. 자, 압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압력의 정의를 이야기해 봅시다. 압력은 기호 P라고 쓴다라고 했죠. 네. 얘는 단위 면적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다라고 얘기해요. 단위 면적당 누르면 힘이 아니에요? 이거야 단적. 수직으로 가해진 힘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이거를 압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압력은 면의 넓이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의 크기다. 얘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쓰냐면 기본 단위가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네. 힘의 단위는 뉴턴,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니까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될 거예요. 얘를요 PA라고 써요. 파스칼. 맞아요. 파스칼이라고. 근데 얘네들 참 희한하다. 셰프에 다닐 때 다 했던 건데 아니 저 생각. 처음 듣는 거죠. 아니 그 장난치고 얘가 파스타. 자. 그래서 내가 셰프하고 파스칼 그 가우스 이런 거 다 기억나지? 파스타가 뭔지 알아? 내가 헬프 파스칼이었는데 헬프 파스칼. 약국에서 신심파스를 사 불을 붙이면 파스타. 너무 재밌다. 신심 파스타. 아, 자, 그러면 얘를 기호로 나타내보자. 압력은 P라고 썼어요. S? 면의 넓이를 A라고 하자. 작용한 힘의 크기를 F. F라고 할게. 오케이? 자, 한편 F는 PA라고 쓸 수 있다. 얘 힘이라고 하잖아. 요즘 책은 힘이라고 하는데 과거 책들은 이 F를 힘이라고 안 하고 전 압력이라고 돼 있어요. 전압. 전압력 하면 뭐라고 보면 돼? 압력으로 구한 힘이라고 보시면 돼. 오케이? 요즘은 대부분 책이 그냥 힘이라고 하지만 세분화시켜서 전 압력이라고 따로 부르는 책들도 있어. 그래서 얘는 바로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걸 볼 수 있어. 압력에서는 아니, 뒷력이 아니라 압력에서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자, 지하철을 탔어. 압력에서 탔어. 근데 어떤 아저씨 가다가 구둣발로나를 밟았어. 그 아저씨 체중이 100kg야. 예전에도 예시 보여줬던 건데. 발 겁내 아팠어. 근데 중국. 근데 좀 있다가 어떤 아가씨. 누나가 아가씨가 아가씨 누나 체중이 하이힐. 40kg인 아가씨가 지나가는데 하이힐로 밟았어. 와. 어떤 경우가 더 아플까? 하이힐. 하이힐 아파. 왜? 힘의 크기가 작더라도 면적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촉촉한 면적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커서 겁내 아파. 이걸 이용해 만든 장치가 주사 바늘이야. 작은 힘으로 푹 쑤셔도 쑥 들어오지. 네. 네. 칼도 그래서 만드네. 주사보다 크게 만들면 칼도 날카롭게 가는 이유가 작은 힘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네. 압력이 크게 나타날 수 맞아요. 있어. 그래서 이재명이 찔렸잖아. 그거 진짜 안쓰러워요. 어? 안쓰러워요. 너, 살거 너 개딸이야?
쌤 그건 그렇게 아빠 말하시면 아빠 아니고 곤란해요. 걔딸인 거야? 아니 정치 성향은 근데 자유예요. 유튜브에 올라오죠. 자유비 자유인데. 물론 난 나를 정치 지금 이재명 피스콘 그 솔직히 근데 저번 연도인가 그쯤엔 대선 대통령 할 때 뽑을 사람이 없었어. 선생님은 정치인들이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쌤이 정치인이 되세요. 정치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5천만 분의 1억 홍보를 다 저 했어. 커서 대통령 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 무슨 가야 돼? 국가 미국 시민권자 미리 따놔. 선생님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폐지했으면 좋겠어. 왕. 그리고 내 꿈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의원 했는데 내가 왕. 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 선생님이 꿈이 그거예요. 대통령을 없애버리고 일일 대통령을 만들자. 이래 때 말이 돼. 누구든 죽기 전에 청와대에서 하루는 자고 청와대 요리사가 해주는 요리를 세 끼는 먹고 나오자. 돌잡이 얘기가 있었다. 아부 이지라면서.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대통령 되면은 그날의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 총수를 다 모을 거야. 그래서 돈 내놔. 아이 멋있다. 그럼 챙긴 다음에 나오는 거지. 그래. 간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부자 되지 않겠니? 왜요? 똑같이 맨날 돈 쓰는 거지. 근데 국가에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업 그거는 내 맘이고. 이게 진정한 대통령. 진짜. 그럼 온 국민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니? 또 그러다가 똑같이 떡락해가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공평하게 주어지니까 만약에 자기 1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게 1,000원의 가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 나가 살면 되지. 네. 천재 떨어지기 전에 나는 거고. 돈 받고 외국 나가면 되잖아. 우와. 혹시 천재? 그게 무슨 거 없죠? 자, 기다리는 거. 이제 끝납니다. 나티오나 게오그라피. 먹고 오게 잠시 뒤에 와서 강력히 해놔. 선생님 그럼 이 30분 동안 뭐 하셔요 쌤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뭐 걸린 느낌.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남는 게 단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경험한 물리량 중에 단위가 가장 많은 종류를 갖고 있는 단위는 물리량인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단위가 있다라고요. 얘는 표준 단위로서 파스칼이라는 단위가 있어. 또 우리 화학에서는 압력의 단위 뭘 쓰지? ATM 기압이라는 단위를 사용하지. 1기압, 2기압 이런 단위 쓰지. 얘는 밀리미터 HG라는 단위도 있어. HG가 원소기호 누구의 원소기호지? 수의 원소기호라 수은 기둥을 몇 밀리미터를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걸 다루는 특징이 있다. 자, 그 밖에 센티미터 HG 똑같은 개념이지. 센티미터 HG 또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단위인데 바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바라는 단위를 쓰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물기둥을 올릴 때는 당연히 얘는 뉴턴 제곱미터가 되고요. 물기둥을 올릴 때는요, 얘는 몇 미터 H2O 뭐 이런 식의 단위들을 쓸 수가 있다라고요. 그렇다면 1기압하고 비교해서 이 단위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다. 1ATM 기압이라는 뜻이에요. 1기압은 수은 기둥의 높이를 76cm를 올려주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76cm HG야. 얘는 760 밀리미터 HG라고 해요. 또 얘는 계산을 해주면 1.013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또는 동일하게 1.013 곱하기 10의 5승 파스칼이라고 해요. 여기 1000을 줘봐. 1000을 주면 얘는 10의 5승에서 1000을 주면 10의 2승만 남겠지. 맞아? 그럼 얘는 1013 곱하기 10의 2승이 돼버린다는 말이야. 10의 2승과 똑같은 말이 H자 쓰고 뭐라고 읽어? 헥토라고 읽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면적의 단위로 R라는 거 들어본 적 있지? R, 헥타르. 헥타르. R라는 것은 어느 크기의 면적이냐면 가로 세로 10m의 넓이를 R라고 해요. 어? 760m의 H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760mm H 아까워요? 1cm는 몇 밀리미터야? 76cm야. 아 76cm. 저 760m. 700. 아. 760m.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이 안 되면 말이야. 말이 안 되는 말이야. 말 쳐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얘는 1013 헥토파스칼이라고 쓰는구나. 헥토파스칼 어디서 들어봤지? 헥토파스칼. 기상현상에서 들어본 거지. 1013 헥토파스칼이 일기압이잖아. 기상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네. 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얘는 자 수은 기둥의 높이를 물 기둥의 높이를 약 10.34m H2만큼으로 올려줄 수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 종류가 상당히 많은 아이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있다. 이 부분과 똑같은 단위로 1013 밀리바라고 쓰기도 했어요. 밀리바. 이게 누구의 단위야? 압력의 단위들이라고 합니다. 옛날 기상에서 이걸 썼어, 밀리바를. 근데 갑자기 6차 계층교육과정, 6차 과정이 되면서 밀리바를 다 헥토파스칼로 바꿔버리고 사회에서도 헥토파스칼을 쓰고 있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력에서 나타나는 유체의 압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라고 하는 것은 말뜻이 흐르는 물질이야. 물질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가 있지. 어떤 상태가 있어? 고체, 기체, 액체가 있는데 그 중에 흐를 수 있는 것은 누구지? 액체와 기체 상태의 물질을 우리는 유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체의 압력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쪽에 어떤 용기가 있대요. 용기쌤 좋지? 네? 용기쌤 좋지? 무슨 처음 알았어요. 응? 그 뽀글머리 쌤 아니에요? 해본이 생겼어. 한국 아니 학원 갔다 왔는데. 실망이야. 아 이게? 우리는 태어나 우리는 상관하고 있는데 학원하면 어떻게 해? 와. 너무 재밌다. 학원. 우리 상관하고 있지요. 네. 근데 학원 갔다 오면 어떡해, 그치? 아. 실망이야. 자, 여기에 밀도가 5인 입체가 있다. 밀도가 5인 입체가 있어. 여기에 깊이가 H만큼 되는 곳에서 압력을 계산해 보고 싶어요. 깊이가 H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공기가 얘를 누르지. 예. 공기의 압력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 공기의 압력을 우리는 P0라고 하고 뭐라고 읽을까?
대기압이라고 읽어줄게. 대기압이라고. 자, 이제 여기서 액체라고 할게. 이 액체의 가상의 부피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가상의 원기둥의 부피를 알아보자. 자, 이 원기둥은 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를 아래에 작용하겠지. 맞아?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점은 이 무게에 의한 압력을 받고 있어요. 그럼 유체의 무게를 알아보자. 가상의 유체의 무게를 계산해 볼 때, 자, 유체의 무게는 W 뭐라고 썼을 때, 얘는 질량 M 곱하기 G가 되겠지. 근데 밀도는 로이고 부피는 단면적을 A라고 가정하게 되면 전체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지? 로 곱하기 A 곱하기 H 곱하기 G가 되는 거죠. 그렇지요. 자, 이게 이 유체가 갖는 이 부분에 대한 무게가 돼. 그러면 유체의 무게의 압력을 한번 볼까? 근데 저기서 더블을 뭐라고 쓰신 거예요? 어? 저기 무. 어? 이게 전면이었지? 왜 그래? 좀 보다 보니 익숙해질 거예요. 옛날 가르치던 형이 이정현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헌이에요. 헌이야? 헌? 아 근데 제 사촌 형이 이정 현인데. 아 그래? 인천과학부 졸업한 건 아니지? 걔가 지금 나이가 30몇 살이니까. 저희 사촌 형은 30몇 살인데. 아 그래? 안 보여줄 거야. 아 지지배. 89쪽. 그래놓고 너는 맨날 야 오늘 몇 쪽이야? 몇 쪽이야? 물어보는 거야. K 기록이에요. K? 88쪽. 지웠네. 89쪽이야, 알려줄게. 조용. 그렇다면 88쪽이야. 저 지지배가 불어났어. 정수.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 무게에 대한 압력을 살펴보는데 말이야. 얘는 압력 P는 힘을 받는 면의 넓이가 얼마가 돼? 원기둥이니까 H. 전체 무게가 W고요. 대입하면 AA 지워지네. 그래서 유체 무게에 대한 압력은 로지 H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게 로지 H래요.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압력을 P라고 하면 이거는 PU라고 쓸게. 이곳에서의 전체 압력 P는 PU 더하기 얼마? P0가 되지. 네. 순서 바꿔 쓰자. 제로부터 쓰자. P0 더하기 PU가 되버렸어요. 그렇다면 PU 대신 넣게 되면 뭐가 되지? P0 더하기 로지 H가 되었대. 이게 유체의 압력이다. 유체 내부에서의 압력인데 아시겠죠? 이게 유체 내부의 압력. 로지 H 잘 기억해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인기압이라는 녀석의 크기가 76cm 또는 760mm의 수은기둥을 올려줄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계산을 한번 살펴보자. 수은의 밀도는 수은의 밀도는 13.6g/세제곱 센티미터네. 무겁다. 자, 그러면 이 수은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만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 수은기둥의 무게에 의한 압력 P수은이라고 쓸게. 얘는 로 GH야. 자, 그러면 밀도는 얼마가 되지? 13.6g/세제곱 센티미터인데 이거를 뭘로 바꿔주기로 했지?
kg/세제곱미터로 바꿔주기로 한 거야. 그럼 얼마가 곱해진다라고 했니 아까? 1g/세제곱센티미터는 몇 kg/세제곱미터야? 1013. 1000이 돼버리지. 실수. 자, 10의 3승 kg/제곱미터가 중력과 속도는 얼마라고 쓰기로 했지? 9.8. 9.8m/제곱. 높이는 얼마큼의 순기둥의 높이를 줄 수 있대? 76cm니까 0.76m를 써야 되겠네. 자, 빨리 계산해 볼사. 저요. 또로로로 얼마가 되지? 76 곱하기 98 곱하기 13.6이니까 용주 양산분은 와. 자, 얘는 계산 결과가 1.013 곱하기 10의 5승/제곱미터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정한 거야? 1기압이라고 정한 거야. 이 압력 측정과 매우 연관이 깊은 과학자가 하나 있어. 누구게? 아보가드로, 보일, 누구게? 샤를, 토리첼리.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게 돼. 760 토리첼리라고 하는데 보통 토리첼리라고 하는 거 톨까지만 읽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값을 갖게 된 게 바로 일기압의 크기다라는 사실이야. 자, 그러면 잠깐 토리첼리의 실험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리첼리의 실험. 시험을 요즘 장난감 많이 치고. 여기 나가서 저 원장님 수업 빌 텐데 상담하고 올래? 어? 가서 물리쌤이 그냥 되었다고 얘기해. 저희는 너무 사랑해서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반성문 몇 장 써갖고 올래? 응? 같이 쓰고 싶어? 정신을 안 차리고 매 시간 혼나자. 오죽하면 다리가 얌전해 보이죠? 대박인데. 왜 같아? 너도 갔다 올래? 반성문 쓰기 전에 퇴출될 걸요? 너도 갔다 올래? 아니. 너희들 2학년이야 이 미친 새끼들아. 좀 정신 좀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네. 1년 순식간에 가서 눈 깜짝했으면 3학년 되고 눈 깜짝했으면 다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바보 같은 새끼들아. 열심히 좀 해야지. 맨날 딴짓만 하고. 너는 드럼 배우냐 요즘? 왜 발가 그거 후두벅을 해? 어? 왜? 발이 존내 바빠? 자, 전현우, 이 잘생긴 거야? 잘생겼지. 자, 토리첼리의 실험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이런데 그냥 맛있게 생겼지. 시끄러워. 토리첼리는요 갈릴레이의 제자래요. 맞아요. 근데 많은 책들이 갈릴레이 제자라고 안 써 있고 갈릴레이의 학생이라고 써 있어요. 다른 아마도 거예요? 안 친한가 봐. 친했으면 제자라고 얘기했지. 안 친하니까 토리첼리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 갈릴레이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수은기둥을 들고요 이탈리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압력을 측정해 본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일기압의 크기를 결정하게 됐대요. 자, 어떻게 나타내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분은 수은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 수은을 갖다가 큰 용기에다가 넣고 다녀요. 많은 양을 들고 다니까 수은 겁내 무겁거든요. 허리 부러졌겠지. 산이고 바다고 돌아다녀야 된단 말이야.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 측정해 보려고. 그래갖고 삼지서방을 그 무거운 순을 들고 돌아다녔나 봐. 히말라야 놀러 갔다 왔나? 히말라야 가게 되면 안 가서 히말라야 가게 되면 짐꾼들 있잖아, 포터. 그 사람들이 들어다 줄 텐데. 하인을 데리고 다녔을라나? 마당새야, 수은을 매거라. 그럼 걔가 메고 올라가는 거지. 되게 무거워. 자, 얘를 금속 물질인데 특히 액체다 보니까 얘네들은 밀도가 상당히 큰 물질 중에 하나야. 오케이? 금이나 철보다 밀도가 훨씬 더 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이때 수는 메니스커스라고 들어본 적 있니? 액체를 쭉 두면 용기에서 표면이 물 같은 경우에는 용기 벽을 따라 내려와서 평평하다 다시 용기 벽으로 올라가지. 메니스커스가 그 중앙에 평평한 면을 메니스커스라고 해. 수는 어떻게 되지? 이 면이 위로 볼록하게 나타나지. 그거는 물질들 사이의 표면 장력, 그 다음에 용기 벽과의 접착력 등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쪽에 용기의 길이가 충분히 약 1m 정도 되는 이런 용기를 채울 거야. 이 길다란 유리관 굉장히 가늘어 모세관을 쓰는데 이 면하고 상관은 없기는 실제 쓴 건 모세관을 썼단 말이야. 여기에 순을 가득 채워요. 거꾸로 가득 채울 수 있겠지. 가득 채워. 그 다음에 얘를 거기 수면에 뒤집어 세우는 거야. 이해해요? 수면에 뒤집어 세우게. 그러면 처음에는 가득 채워진 상태로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니? 쭉 내려오더니 어떤 특정한 높이에서 평평하게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되게 돼. 자, 이때 어떤 일이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 얘는 지금 주변에 있는 순보다 이만큼 더 높지. 얘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아래로 작용할 거야. 그 압력이 바닥에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공기를 또 순을 아래로 밀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P0라는 압력을 갖는데 그 P0가 수은기 중에 미개한 압력과 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P0는 얘 밀도를 로라고 했을 때 얼마가 됩니까? P0는 로 GH가 됐다라고. 이게 만약에 1기압이라고 한다면 이때 수은기둥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가 되는데 76cm가 되고 이 내부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 진공이 되겠지. 내가 진공.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장난을 참 끼고 공부 열심히 하네. 이 왜 그래? 항상 비껴왔어요. 재밌죠? 저 소독부인데요. 왕창 풀고 와. 자, 이렇게 나타나. 기울여 띄워놓으면 얘는 더 많은 양이 들어가겠지. 그럼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가지. 자, 얘는 질량도 늘어나지만 단면적도 어떻게 돼? 단면적도 같이 늘어나. 같은 비율로. 그래서 압력의 차이는 변화가 없다. 즉 얘도 몇 센티미터가 올라가는 거지? 76cm가 올라가는 거지. 오케이? 자, 종이에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 서 있느냐에 관계없이 항상 1기압에서는 76cm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부력에 대한 얘기를 아르키메데스가 한 얘기야. 이 부력에 관해서는
영재학교 과학고에 상당히 많이 이용되지를 않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무력. 압력을 아까 썼나 안 썼나? 자, 부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부력과 저항. 부력과 저항을 얘기해. 먼저 부력을 살펴봅시다. 부력은 기호로 B라고 합니다. 무려? 왜 B지? 무려. 부력. 얘는 보얀시 또는 보얀트 포스라는 말이 있고, 그래서 B를 약자로 씁니다. 힘의 기호로 써요. 자, 부력이라는 건 쉽게 표현하면 물체가 유체 속의 장의 물체가 뜨려는 힘이야. 유체 속의 장기 물체가 뜨려는 힘이다. 이것을 부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정의할까요? 부력을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방식은 선생님이 전에 초등학교 애들한테 알려줬더니 오우 잘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는 일반적인 힘을 이용한 방법. 세 번째는 부력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지? 아르키메데스지. 우와.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볼게. 아, 저거 감히 저 죽일 수도 없고 저거 두 가지. 엄마 상관? 너 요즘 학교 평가, 학원 평가지 엄마 안 갖다 드리지? 평가지 안 나오는데요? 안 나와? 메시지도 보내줘요. 멧돼지로 보내줘? 메시지. 얼마 전에 어떤 사냥꾼이, 우리나라의 사냥꾼이 멧돼지한테 물려가고 죽었대. 슬프다. 왜? 멧돼지. 춤은 자, 얘가 그러면 자, 부력을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이야기해볼게. 이런 방법을 얘기해봅니다. 이쪽에 어떤 액체가 있어. 이 액체의 밀도는 로입니다. 여기에 질량이 없는 비닐팩이 있어. 무게가 없대. 질량이 없는 비닐팩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만큼의 유체를 잡아놨어. 이 물체가 갖는 부피를 V라고 하자. 오케이? 그럼 이 물체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는 얼마야? 이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무게는 얼마지? 어? M이 얼마냐고? 9.8. 의. 얼마지? 준혁이. 네? 얼마지? 이변 뭐라고 했는데? 로브리치. 자, 우리는 로브리치라는 무게를 갖게 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이 액체는 뜰까 가라앉을까? 뜨지도 않고 가라앉잖아요. 그렇지, 가만히 있어요. 무게가 있는데 왜 가만히 있을까? 자기 힘으로. 여기 힘이 있단 말이야. 왜 가만히 있지? 부려. 부력. 이 힘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나타나는 거지. 이 힘을 부력이라고. 그러면
부임의 크기가 같으니까 부력은 얼마가 되는 거지? 로 VC가 되는. 이게 가장 쉬운 설명이야. 다른 물체가 들어가도 차지하는 부피만큼 해당만큼의 부력이 윗방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로 VC. 오케이? 이게 로 VC. 자, 두 번째 방법, 이런 방법을 얘기해 보자. 두 번째 방법을 한번 볼게. 얘는 비포 애프터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어떤 용기가 있어. 앞부분은 비포, 뒷부분은 애프터야. 새로운 친구들한테 창피 좀 당해볼래? 밤이? 헤드뱅 그만하란 말이야. 마크 들고 가는데 헤드뱅 하고 저 있어. 오랜만에 좋아해. 오랜만에 헤드뱅잉 하는 거야? 요즘 안 쓴다고. 자, 이쪽에 유체가 있는데 유체만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얘는 유체만 있어. 비포야. 얘는 나중이야. 여기에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어. 오케이? 어떤 물체를 집어넣었대. 자,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나타나는. 자, 얘는 유체 속에 일부가 가라앉고 일부가 떠 있는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할 때, 자, 물이 어떻게 되지? 유체가 위로 올라가겠지. 원래 있던 만큼에 대해서 얘는 올라간 부분이 생긴단 말이야. 이속 이야기에 까마귀와 물병 이야기가 있다, 그렇지? 물 넣어가지고 물. 그렇지. 물이 얼마큼 올라오지? 많이. 아 그러니까 돌을 넣은 부피만큼. 돌의 부피만큼의 물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먹게 되지. 그 이속 우화가 실제더라고. 유튜버들이 가끔가다 까마귀 많은 곳에다 물병 갖다 놨더니 실제 이 새끼들이 돌을 갖다 집어넣어갖고 물을 올라오게 해서 먹더라고. 까마귀 원래 되게 똑똑하더라고. 까마귀 똑똑하죠. 근데 이 까마귀들은 왜 안 똑똑해? 그러니까 이 까마귀 까치였구나. 하얀 게 있네 앞에. 설날이었는데. 이 까마귀가 아니라 까치였구나. 저희 설날 같이 설날이 조금 빠른데. 까치 재수 없지? 재수 좀 좋은 거야. 응? 대학 가려고 나왔으니까 재수 없으면 좋은 거야? 그렇죠. 삼수가 있잖아. 재수 없이 삼수 없네? 재수는 반드시 해야 되네? 삼수하려면?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자, 얘는 요만큼의 부피만큼이 얘가 잠긴 부피하고 똑같겠지. 그래? 유체 속에 들어간 부피가 올라간 부피가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얘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해. 아르키메데스 원리가 있어. 아르키메데스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 지금의 시실리라고 하는 시라쿠스 섬의 과학자였지, 수학자였지, 철학자였지. 이분이 또 고집이 한 고집이 있었나 봐. 이 사람 도르의 지뢰 등을 이용해서 로마군이 시라쿠스 섬에 쳐들어올 때, 왕국에 쳐들어올 때 무기를 만들어 갖고 얘를 막 배를 뒤집어 버리고 막 이랬대요. 이래 도구라고 하는 도르나 지뢰를 이용해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지. 나에게 엄청나게 긴 지뢰와 그 지뢰를 봐줄 수 있는 받침대와 우주 공간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만 준다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지. 또 이분은 배가 로마군의 배가 막 들어올 때 구리 방패를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 그래서 오목거울 형태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들어오는 배를 태워버렸대.
불을 질러 버렸어. 실제 실험했는데 됐대. 그 다음에 또 이분은 또 유명한 수학자지. 로마군이 어떻게든 쳐들어왔어. 그래서 괘씸죄로 얘를 잡으러 병사를 보냈지. 그때 때마침 이 아르키메데스가 마당에서 막대기를 갖고 도용 그림을 그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로마군이 갖고 너가 아르키메데스냐 우리하고 가자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비켜 안 보이잖아. 해다가 그 자리에서 칼 맞아 죽었다. 또 이분은 우리나라 같으면 큰일 날 뻔했지. 목욕탕 속에서 왕관 얘기. 목욕탕에서 가짜 왕관을 밝히는 방법을 생각해내고 빨가벗고 거리로 뛰쳐나갔지. 유레카 하면서. 유레카는 무슨 뜻? 알았다 라는 뜻이지.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공연음란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범칙금을 내야 되죠. 자, 그렇게 유명한 분이야. 자, 그러면 아르키메데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물론 그때 당시 시라쿠스 말로 했을 거예요. 지금 한글로 번역해서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유체 속에 잠긴 물체는 자, 물체가 유체 속에 잠긴 부피에 해당하는 것. 자, 이만큼이 유체의 무게를 부력으로 받는다. 그래서 이걸 아르키메데스 원리라고 해요. 그럼 잠긴 부피는 얼마큼이 돼? 요만큼이 되겠지. 잠긴 부피만큼 물이 어떻게 되지? 올라가지. 네. 올라간 물의 부피도 V가 되겠네. 얘네들 원래 상태로 내려가려고 힘을 작용해요. 그 힘이 물체를 위로 뜨려는 부력과 같다라고 하지. 그 다음에 올라간 물의 부피는 얼마가 되니? 올라간 물의 무게는 얼마가 돼? 올라간 물의 무게는 뭐가 돼? 로 VG잖아. 그지? 이만큼의 무게를 뭘로 봤는데? 부력으로 봤는데 아르키메데스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부력은 뭐가 됐다? 로 VG가 됐다. 이 아르키메데스 실험에 관해서 영재급 문제가 굉장히 많아. 자, 이 왕관을 세공한 사람은 금만 쓰기에 내가 이득이 너무 작다고 생각해서 은을 섞어 놓게 돼. 그래서 은은 같은 부피더라도 질량이 작게 나타나고 금은 같은 부피일 때 질량이 크다는 사실을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낸 거야. 그래서 같은 질량의 금과 은을 물에 넣어봤더니 넘치는 물의 양이 어때? 은을 넣었을 때가 더 많이. 그래서 처음으로 밀도 개념을 이야기한 거야. 그 밀도잖아. 단위 부피가 질량. 아르키메데스의 발명품이야. 밀도가. 사실은 밀도를 이용해서 먼저 알았고 나중에 부력을 발전시킨 거야. 부력을. 그래서 밀도 개념을 통해서 확인해. 그러면 가짜 왕관은 금과 은이 섞여 있잖아. 그때 그 금관의 부피와 질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은의 밀도와 금의 밀도를 이용해서 몇 퍼센트가 섞여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그런 사람이죠. 그 구하는 과정에 영재급 문제가 굉장히 많다. 옛날에 심지어는 대학 입시에도 이용해졌다. 밀도와 그 다음에 그냥 밀도 관계 갖고 풀 수 있게끔. 그래서 가짜 왕관을 밝혀내는
얘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영재표 문제 상당히 많습니다. 영재표 문제. 자, 여기에 세 번째 우리 일반적인 계산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에이, 아이 더워. 자, 여기에 네가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해? 어? 자, 청소년 도. 자, 여기에 밀도가 로인 액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 잠겨서 어정띄게 떠 있는 물체를 얘기해 봅시다. 이런 물체가 잠겨 있대. 얘는 지금 윗부분은 얼마큼 잠겨 있고요. H1만큼 잠겨 있고요. 아랫부분은 H2만큼 잠겨 있다라고 해요. 얘 단면적은 A라고 가정해 봅시다. 얘는 지금 두 개의 세 종류의 힘이 나타날 거예요. 어떻게? 이쪽에 압력에 의해서 얘를 누르는 힘이 있겠지, 그치? F1.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떠받치려는 힘이 있겠지, F2. 그리고 얘는 아랫방향에 중력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두 힘에 의한, 압력에 의한 두 힘에 의한 양쪽 위아래의 압력의 차이에 의한 힘이 바로 부력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오케이? 얘를 끌어내는 힘은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이 부력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력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부력은 위로 끌어내니까 F2에서 해줘야 돼. 얘는 F2-F1이야. 자, 이때 윗부분에서의 압력은 뭐가 되지? P1이라고 할 때는 대기압이 P0라면 P0 더하기 로지 H1이야.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의 압력을 P2라고 하면 P2는 P0 플러스 로 GH2가 돼요. 둘 사이의 높이 차이를 뭐라고 하지? 둘 사이의 높이 차이를 H라고 해요. 자, 그러면 전압력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F2는 P2 곱하기 A 마이너스 F1은 P1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렇다면 얘는 P0 더하기 5GH2 곱하기 A 마이너스 P0 더하기 5GH1 곱하기 A가 되겠지. 그러면 자, P0A, P0A 지워질 거야. 나머지는 얼마가 남아버릴까? 로 G 곱하기 A 곱하기 H2 마이너스 H1이야. A 곱하기 H2 마이너스 H1은 뭐가 되지? 저 물체의 부피가 되겠지. 현재 잠겨있는 부피라는 말이야. 그래서 얘는 로 VG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됐든 부피는 로 VG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걸 로 VG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런 걸 한번 펼쳐보자.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부분 빙산의 일각. 부분만 밑에 얼음 그 밑에 나와 있는 거. 빙산의 일각.
계속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자, 빈산의 일각은요. 아 힘들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숨겨져 있는 부분에 비해서 매우 일부분이다라는 뜻이야. 어떤 놈이 범죄를 저질렀대. 걔가 드러난 범죄는 빈산의 일각이야. 대부분은 숨겨져 있는 범죄들이고 겉으로 드러난 혐의는 매우 적다는 뜻이야. 그래서 빈산의 일각이다. 혐의가 수업 중에 장난하는 건 빈산의 일각이야. 실제로 또 많은 장난과 딴짓을 한다는 얘기지. 담이가 자는 거, 학원도 자는 거 빈산의 일각이야. 24시간 잔다는 얘기야. 쉬는 시간밖에 거의 자잖아. 자, 그러면 빈산의 일각이 과연 몇 %인지. 자, 물의 밀도는 1.0g/세제곱센티미터라고 하죠. 얼음의 밀도는 약 0.9g/세제곱센티미터라고. 이걸 이용해서 빈산의 일각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영재급 문제에서 엄청나게 많이 활용된 주제야. 자, 여기 빈산이 이렇게 있대. 물에 잠겨 있고 일부만 떠 있는 거야. 자, 전체 빈산의 부피를 뭐라고 할까? V0라고 하죠. 잠긴 부피는 얼마라고 할까? 잠긴 부피는 얼마라고 할까? V. 얼음의 밀도는 얼마라고? 0.9g/세제곱센티미터. 물의 밀도는 1.0g/세제곱센티미터. 얘를 로 I, 아이스, 얘를 로 W, 워터라고 표현해 주자. 이때 얘는 지금 두 힘이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어떤 힘이 평형을 이루지? 아래로 나타나는 무게와 그리고 윗방향으로 향하는 뭐가? 부력이 평형을 이룬다. 자, 얼음의 무게는 얼마가 될까? 얼음의 무게는 얼마? mg라고 했는데 얼마죠 이거? 얼음의 밀도 곱하기 얼음의 부피 곱하기 중력과 속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한편 부력은 로 Vg잖아, 그지? V는 잠긴 부피라 그랬어. 그럼 얘는 로 W 곱하기 Vg가 됐다라고 해. 두 힘의 합이 뭐가 되는 거지? 두 힘의 합이 뭐가 돼? 0이 되지. 평형을 이루니까 얘는 로 I V0 G는 로 W Vg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V V0분의 V는 로 W분의 로 I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값이 얼마가 되지? 0.9가 됐다는 거야. 얼음의 부피가 10이라고 하면 잠겨있는 부분은 9, 드러난 부분이 2가 10%야. 2가 10%라는 뜻으로 쓰여. 10%만 위로 떠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이거를 활용한 예제도 한번 살펴보자. 얘를 활용해야 돼. 몇 %가 잠겨있다고? 90%가 잠겨있고 10%가 떠있다는 사실이야. 엄청나게 더운 여름이야. 물을 먹으려고 해. 근데 그냥 물을 먹으면 좀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얼음을 한 조각 띄웠어. 얼음이 떠요? 이때 물의 밀도가 얼마라고 그랬어? 1.
얼음의 밀도는 너 그럼 빙산이 가라앉냐? 아 TV에서 이거 시험해 준 적이 있어. 우리 물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일반적인 물을 우리 경수라고 해. 네. 수소 질량수가 1인 수소에 의한 물이야. 어떤 물을 보면 중수가 있어. 이중수소나 삼중수소에 의해서 생성되는 물이야. 이때 이중수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을 또는 삼중수소에서 만들어진 물을 얼리면 물보다 밀도가 커요. 그래서 얼음인데 물을 가라앉혀. 와. 이런 물 먹으면 시온 체중이 더 증가하게. 왜요? 왜요는 일본 농협이야. 일본 농협이기 때문에 유니클로 가서 살 수 있어. 알리에서는 안 팔아. 유니클로 옷 브랜드 인기 아니에요? 어? 알죠? 알리에서는 안 팔아. 쌍꺼풀.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있어. 그런데 물 먹는 거를 잠깐 깜빡하고 시간이 지났어. 얼음이 다 녹아버렸네. 물은 흘러 넘칠까? 물이 쪼그라들까? 표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아니 원래 차 있었어. 땡땡하게. 아, 저도 이게 표면을 위해서 동그랗게 계속 잘하나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어? 아니 저희 그거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아니야 메니스커스에서 저번에 유지되는 허프에다 해봤는데 진짜 됐거든요. 어? 이만큼의 여기 떠있거든요. 머리는 그럼 커피가? 에. 멈추려는데 턱이 근데 나는 왜 베티 같은 그렇게 안 따라줘? 아니 그 자, 얘를 딱딱 맞.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시간이 없어서 얼음만 빼봤어. 얼음 빼면 얼음이 전체 부피가 V0거든. 잠긴 부피는 얼마가 돼? 0.9 V0일 거 아니야. 그렇다면 물의 부피가 원래 있던 부피보다 줄었어. 이 부피가 얼마가 돼? 0.9 V0야. 자, 그 다음에 얼음을 녹여보는 거야. 얼음은 지금 부피가 V0야. 얼음의 밀도 로 I 곱하기 V0지. 얘를 녹이면 물이 되잖아. 로 W V 프라임이야. 그럼 V 프라임은 얼마가 돼버리지? 얼음이 됐을 때 부피는 얼마가 돼? 0.9 V0가 돼. 그러면 이때 녹은 물을 집어넣으면 얼음의 높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그래서 얼음이 녹아도 부피 변하지 않는다. 말로 설명할 때는 얼음은 현재 전체 부피의 0.9만큼 들어있고 잠겨있고 이만큼의 얼음 V0만큼의 얼음을 녹였을 때 걔는 역시 0.9 V0가 되니까 자 남는 부분을 녹은 물로 채울 수 있으므로 물은 부피가 넘치지 않는다. 그대로이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으짜.